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과학적 역량 기르기 두 번째죠. 대단원 마무리 두 번째 문제에서 또 추가 문제가 있어요. 대단원.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출입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 문제인데 과학적 사고력이군요. 에어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어백. 자동차에 보면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차가 멈추었을 때 속도 변화를 센서가 바로 알아차려서 이렇게 사람을 보호하는 백, 에어백이요.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는 백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실은 고체 아자이드화 나트륨, 처음 보는 얘기죠. NaN3, 질소 3개, 나트륨 1개, 이렇게 아자이드화 나트륨이 이제 있는데, 만약에 충돌 감지가 되면 얘가 폭발적으로 분해한대. 분해라고 하는 건 얘가 나누어진다는 얘기인데, 뭐로 나눠지냐면 나트륨, 이게 금속이죠. 나트륨과 질소 기체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한번 이와 같은 연애 편지다 라고 생각하고 얘를 한글로 쓰라고 그랬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아자이드화 나트륨, 아자이드화 나트륨,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가 분해된대요. 그럼 화살표 짝 누구로? 나트륨과 질소 기체로 분해됩니다 라고 써주면 되고요. 여기서 한번 화학식을 써보겠습니다. 2단계죠. NaN3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트륨은 NA였고 질소 기체는 N2라고 책에 나와 있어. 그냥 그대로 썼어. 문제는 얘들의 개수가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청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NA가 1개인데 얘도 1개. 오케이, 맞았어. 근데 얘가 2개고 얘는 3개야. 달라. 2개, 3개는 맞출 길이 없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 저기 수학이 필요한 거야. 여기 3개, 여기 2개면 우리는 총 6개로 맞추면 좋을 것 같아. 6개.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가 6이야. 그러니까 6으로 맞추려니까 이 앞에 3을 곱하면 되겠죠? 3n2, 그럼 6개가 됐어. 그럼 여기 3개짜리는 2배를 해주면 요 n이 6개가 됐어. 그러면 na가 여기 2개 남았죠. 2개. 그럼 이 na는 혼자 놀고 있으니까 2개 맞춰주면 좋은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단계의 화학 반응식 세우는 건 괜찮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죠? 여러분, 이 NaN3, 자, 아자이드화 나트륨이 나트륨하고 질소 기체로 나누어진다. 좋아. 그럼 사고가 났어. 그럼 나트륨은 되는데 질소 기체니까 이건 기체잖아요. 얘가 폭발적으로 반응하면 여기 질소 기체가 채워지는 거야. 마치 과자 봉다리에 질소를 잔뜩 넣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공장에서 만든 생산 제품을 소비지로 보내잖아. 이유는 뭘까? 과자 봉다리에 과자를 넣는데, 연속적으로 쌓아서 박스에 넣으면 과자가 다 부셔지는가 기체를 넣는 거야. 근데 기체를 넣다 보니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판매 상흔이냐 이거 말이죠. 대학생들이 고발했잖아. 야, 이 과자에 기체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기체를 막 이리 쌓아봐 해가지고 이 과자 봉다리를 탁 붙여가지고 한강에서 배를 띄워서 만들어서 시연해서 갔단 말이야. 하도 기체가 많아서 물에 떠요 하면서. 그런 느낌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어. 어쨌든 아자이드화 나트륨이 나트륨과 질소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폭발적이라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순식간에 그냥 빵 이게 탁 이렇게 기체가 딱 돼서 이 기체 덩어리가 여기에 사람이 부딪히지 않게 여기 딱 부딪힐 때 좀 보호하는 거죠. 그래 에어백이라고 그래. 에어백, 공기가 들어있는 백이다. 자, 그러면 이걸 잠깐 하는데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봐라. 1번 했잖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게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1번은 해결이 됐어. 아셨죠? 이 NaN3가 화살표 쫙 ENA 플러스 3N2 이렇게 나눠진다고 써주면 돼.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잘 됐는데 잘 넘어갔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야? 그 다음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아자이드와 나트륨의 분해 반응에 왜 우리 생활에 유용한 화학 반응을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요것도 우리 생활에 이제 도움이 된다. 사고를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뭐 없느냐? 뭐
고민되지, 그죠? 얼른 빨리 보고 싶죠. 그래, 얼른 빨리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내가 이거 띄워놓은 거는 여러분들 다 적으라는 걸 보여줄게요. 여기 영상을 딱 스톱해가지고 보라는 얘기예요. 자, 나일론이라는 게 있어. 나일론. 원래는 실크가 뭐냐? 비단이잖아. 비단. 얘가 비단인데 비단이 너무 비쌌어, 당시에. 근데 이 나일론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발견됐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나일론이 실크를 대체하는 거야. 대체. 이건 비싼데 싼 것이 나타났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낚싯줄도 만들고, 스타킹이 되게 유명했죠. 스타킹 등 여러 가지 물건의 재료가 됐는데 이게 히트 상품이야. 낚싯줄 안 떨어져. 이게 나일론이. 실크는 달아 없어지기도 하긴 할 텐데 나일론은 인공 비단이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스타킹 만들어낸 게 첫 번째 하나 예시를 제시했고, 이게 이제 인류에게 조금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는 이제 합성 고분자인데 분자가 많은 분자 여러 개 겹쳐갖고 만들었다. 이 고분자라고 그래.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면 합성 고분자야. 근데 1970년이니까 50년 전이잖아. 52년 전에. 근데 실을 만들었는데 어떤 실이냐면 덱손이라는 실이 있대. 덱손. 자, 이 실을 만들었더니 인체에 뭐 한 사람이 수술하고 실을 이렇게 나일론으로 꼬매면 이게 안 떨어지니까 또 다시 실밥을 뽑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 덱손은 인체 내에서 서서히 분해돼서 수술용 실로 사용되고 있다. 왜냐면 딱 실밥을 안 뽑아도 언젠가 실이 그냥 딱 살에 그냥 달라붙어 있어. 본드처럼. 서서히 분해돼가지고 얼마나 좋아. 요렇게 분해되는 실을 만드는 게 인류에게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죠. 화학 반응으로 만든 게. 요런 거는 이제 실제 도움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이게 합성 고분자 똑같아. 플라스틱 나 고등학교 1학년에서 또 이런 내용을 공부한다. 여러분들이 뭐 합성 고분자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선생님 얘기가 그때, 선생님 요 내용 그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내용 또 들었나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플라스틱. 근데 이제 요게 80년대 중반부터 철제보다 플라스틱을 더 많이 사용했대.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많이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썩지 않는다는 거잖아, 요즘에. 그래서 뭐 장난감, 파이프, 생활용기 전부 플라스틱이 없는 게 없잖아, 지금.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환경 오염에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야. 너무 작아서 미세 플라스틱. 여러분들 집에서 다 건조기 쓰잖아. 세탁을 하고 건조기에다 넣어서 빨래를 이제 건조시켜서 입는데, 그 건조기 안에 보면 이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는 망이 있단다. 그거 보세요. 진짜 너무 많아. 세탁할 때마다 그 플라스틱이 건조기에서 걸러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강물로 바다로 흘러갔다면 인류 아마 이거 재앙일 거야. 이거 진짜. 이게 플라스틱이 요즘에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이용하고 있잖아. 요즘에는 플라스틱이 문제점이 생겨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운동 막 벌리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그컵, 뭐 텀블러 이런 거 갖고 다니잖아. 자, 그렇죠. 이렇게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순간접착제가 나왔어. 근데 사실 이게 순간접착제를 여러분들도 인간에 도움을 많이 줬는데 도움이 되잖아, 그지? 막 부셔진 거 막 갖다 붙여놨는데 잘 붙어. 원래대로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제 원래 맹물같이 느낌이 와, 원래는. 근데 걔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기 중에 노출되잖아. 그럼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을 해. 이 접착제가 수분과 반응해서 완전히 강한 접착력을 갖는 강한 고분자 물질을 변하는 게 이 화학 반응이잖아. 그래서 얘가 깨지고 부셔지고 잘라진 걸 다 붙이는데 도움을 주는 게 순간 접착제야. 이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 외에도 많이 등등등등 있어. 찾아봐. 인류가 만든 이런 합성 고분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 요즘에는 그게 이제 이 생체 모방으로 만든 수영복, 전신 수영복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 비가 오지 않는, 말이 잘못해서, 비가 왔을 때 비가 젖지 않는, 그죠? 옷. 물 분자보다 더 가늘은, 진짜 나노 입자 소자로 만든 옷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요즘 막 밝혀지고 이용되고 있잖아.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신소재를 써서 한번 다뤄보고 공부하게 될 거야. 또 고등학교에 가서도. 어쨌든 이런 거는 참고로 우리가 알아두자. 이 정도만 해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깊게 설명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우리. 그죠? 여기 올라와서 요거는 아닙니다. 잠깐 내려가서 요 내용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단원에서 좀 고분자가 아니라 다른 걸 물어봤어. 지금 뭐냐면 강철솜, 철이야, 철, 그냥. 순수한 철. 얘는 자석에 달라붙는 철.
우리가 알고 있는 철. 이 철과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철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철과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철이 된다. 우리 이거 그 앞쪽에서 공부한 게 뭐죠? 이게 뭐에 나온 내용이냐면 이게 손난로 만들 때 나와. 철이 있는데 얘가 산소와 결합해. 그래서 Fe2O3 교과서에 나왔어. 이건 색깔 바꿀게 이제. 자, 근데 교과서 뭐냐면 이게 안 맞잖아. 지금 이게 개수가. 얘도 지금 2하고 3이네. 2하고 3. 2하고 3은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6을 맞추기 위해서 개수를 앞에다 퍼자. 3에다가 6이 되기 위해서는 2배를 해주면 6이 됐지. 그지? 산소가. 2에다가는 3을 곱해야 될 거야. 이렇게 개수 맞추는 거 해자. 그럼 산소는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철인데 철이 4개가 됐단 말이야. 같이. 분배 법칙 알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4개가 됐으니까 얘도 4개를 맞추기 위해서 4를 곱해주면 이게 화학 반응식이야. 이게 철이 산소를 만나서 산화철이 되었네. 철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철이 되었네. 요즘 이렇게 산화하니까 애들이 막 일본 산화머니, 일본 그 돈 관련된 대부업자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 산화야, 산화가 아니라. 어쨌든 자, 철과 산소의 일정한 질량비를 확인해서 실험 결과를 설계해보자. 철이 공기 중에서 쉽게 연소하지 않으므로 철을 완전히 연소시키는 방법은 가열하면 돼. 또 철이 모두 산화철로 바뀌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생각해보는 거지. 그지? 요것만 지금 일단은 스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철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석영으로 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튜브에다가 철을 넣었어. 그래서 여기다가 튜브에 연결해 튜브를 풍선 같은 거 넣고 이거 산소가 있어. 산소가 동급되겠지. 여기 가열해. 가열하면 철이 이제 산소와 작고해서 얘가 산화철이 된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산화철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다 반응에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날 때까지 가열해던 한 다음에 요놈이 산화철이 됐잖아. 요놈만 집게로 요거 열고 집게로 끄집어내 가지고 얘가 산화철이 되면 이렇게 변했다는 거 아니야? Fe2O3로. 그러면 철과 산화철은 근본적으로 달라. 왜냐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 얘는 자석에 달라붙고 얘는 자석에 안 달라붙어. 자석에 갖다 대본다든지 아니면 얘들을 산에다 집어넣어. 금속을 산에다 집어넣으면 맹렬히 반응해. 맹렬히.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해. 산은 애시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 산이 뭐 부산 그런 산이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마운틴이 아니야. 애시드 산. 수소 이온이 전해질로 이렇게 되는 수소 이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산이라고 그랬고 신맛이 난다. 우리가 2학년 때 다 공부했단 말이죠. 그렇게 집어넣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런 내용으로 설명해 놨어. 굳이 다 자세히 안 해도 되겠죠. 요 놈의 포커스를 우리가 맞춰보자. 그래서 산화철이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성을 잃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바뀌었냐? 얘들이 조금이라도 철이 남아있으면 일부가 여기 자석에 달라붙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산이 있는 용액에다가 넣어보는 방법이 있겠다. 지워보고 들어가 볼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시 답안이야 이것도. 그래서 아마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가열해서 산화철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완전히 가열해서 산화철이 완전히 산화철이 다 된 거야. 그때는 이제 질량 한번 측정해 보는데 마지막으로 강철솜을 핀셋으로 이게 이제 강철솜은 이때 산화철이 되겠죠. 여기서 묽은 염산 이거 산에 집어넣으면 기체가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뭐 산화철이 되면 걔는 이제 성질이 변했으니까 걔는 기체가 발생 안 하고 철만 반응하겠죠. 등등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안내를 여러분 해주면 되겠죠. 이런 거 한번 기획을 해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했던 방법들을 해주면 돼. 정답은 없어. 이게 하나의 길잡이로 안내한 것뿐이야.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게. 우리는 석탄이나 석유에 세 번째군요.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지만 화석연료는 뭐야? 막 석탄, 석유 이런 거 화석연료인데 무한정 사용할 수가 없어. 환경오염을 일으키잖아. 매연. 그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면 수소자동차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수소자동차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느냐 물어본다면 간단해. 이 탱크에 수소를 넣잖아? 그럼 수소가 탱크를 통해서 들어와 이 연료 전지로. 그럼 바깥에는 산소가 이렇게 가서 결합하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 물을.
이 연료전지에서 물을 만든다고 개수 맞추면 얘가 2개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때 열이 발생해, 열. 그럼 이 열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뭔가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에너지 전환이야, 사실은. 이런 과정이야, 사실은.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물어본다면, 수소산소가 만날 때 물을 만들어. 그래서 물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물이 툭툭툭 떨어져. 뒤로. 이게 튜브로 해가지고 물 나와라. 뚝뚝 물만 떨어져. 물만. 매연이 하나도 안 나오죠. 자동차 이쪽으로 달려간다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탱크에는 수소를 싣고 가. 그럼 수소에서 조금씩 열이 보내주면 얘는 뭐냐면, 뭔가 여기서 화덕처럼 밀가루를 우리가 오븐에 넣고 가열한 빵이 되듯이 탱크를 갖다 놓으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들어가서 얘들 여기서 지지고 볶아. 이렇게 해서 물이 만들어져. 그럼 물은 만들어진 물은 바깥으로 빼내고, 물만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 그럼 그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낸 게 바로 전기 자동차처럼 수소 자동차야. 이 에너지로 전동기 돌리면 돼. 뭔가 돌아가도록 만든 거란 말이야. 에너지를 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조사해봐라.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해봐라. 한번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자, 확인을 이렇게 해볼게. 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선생님 설명한 대로, 자, 수소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자, 수소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로 뭐를 만들어? 전기를 만들어. 이게 열에너지가 나오면 전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전기로 동력을 얻어서 자동차가 가. 무공해 자동차야. 이 수소는 우주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가 수소야. 그 다음에 헬륨이겠죠. 근데 수소가 제일 많아. 수소는 막 무한정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용으로부터 자동차 만들고 발전소 등 큰 규모 시설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게 수소야. 연료전지에 관한 얘기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더 인터넷상에서 찾아보고 책을 찾아봐서 연료전지를 또 공부해 두도록 하자. 자, 그럼 네 번째군요. 이제 네 번째 가볼게요. 자, 과학자 돌턴이라는 사람이 나왔지? 돌턴이라는 사람은 원자설을 주장했단다. 자, 원자설이 뭐야? 원자설. 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야. 원자설에 의하면 쪼개지도 않고 생겨나지 않아. 그래서 질량이 보존되는 거야. 어쨌든 화학 반응 전후에 뭔가 사라지지 않고 새로 생기지도 않으니까 원래 그대로 있어. 그래서 원자를 블록이라고 생각하면, 블록을 내가 100개의 블록을 가지고 놀았어. 그러면 뭔가 만들고 다 풀어 제껴도 100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 그래서 질량이 보존되고, 뭔가를 만들 때는 걔들 사이에 개수비, 낱개비가 있는 거야. 몇 대 몇으로 만나더라. 그랬더니 그게 질량이 또 일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지. 질량이 일정하게 되는 거야. 일정한 개수비로 일정한 질량비가 형성된다. 이것까지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앞에서. 그러면 돌턴이 원자설로 질량 보존과 일정 성분 어떻게 설명했나? 아까 얘기했어.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쪼개지지 않는다 등등 가지고, 이거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질량비,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이야. 자, 우리 교과서의 내용을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원자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쭉 보고 설명을 간단히 하면, 자, 원자설에 의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아. 이게 원자설 중에 보면 이렇게 있어. 원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세 번째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한 원자와 다른 원자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니까 얘는 항상 질량비가 일정한 거야. 질량비가. 그러니까 이 질량비가 일정한 거니까 이걸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는 거지. 자, 한 원자가 다른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 개수비로. 그러니까 얘들 사이에는, 반응하는 무수물질 사이의 질량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비가 성립한다. 두 물질의 질량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비가 성립한다.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게 질량비죠. 질량비. 이게 정수비로 적용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일정성분비 법칙이라고 하잖아. 일정성분비 법칙. 질량보존 법칙은 당연히 뭐야?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는데 보존돼야 되잖아. 근데 두 가지가 더 있어. 돌턴이가 얘기한 거는 쪼갤 수 없는 거고, 자, 원소의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같아. 다. 다른 원소의 질량은 뭐 크기, 모양 서로 달아. 다른 원소면 다 다른 거야. 뭐 그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야.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문제는 이거야. 자, 돌턴이 수소 2부피, 산소 1부피, 부피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 이제 부피비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수증기 2부피를 만들었어. 근데 만약 이걸 원자의 모형으로 설명하잖아. 원자의 모형. 자, 2부피의 원자 하나, 2부피의 수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2개. 그래서 이게 2부피다. 1부피, 1부피. 그 다음에 산소 원자 하나, 1부피야. 좋아. 부피로 따지면 한 개씩 있다는 건 뭐 괜찮아. 근데 이놈을 2부피의 수증기니까 2부피를 만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2개의 부피에다가 얘들을 갖다가 동일하게 똑같이 나누어 줘야 돼. 그럼 좋아. 얘는 한 개씩 나누면 돼. 이렇게. 근데 원자로 생각한 산소 원자가 이게 이쪽으로 똑같이 나누려니까 반씩 쪼개지잖아. 이거는 원자가 쪼개어진다야. 지금 이게. 그 문제점이잖아. 돌턴의 원자설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쪼개질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이 바로 누구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이 바로 이거는 지금 첫 번째는 이게 원자 모형이라면 두 번째는 분자 모형이 있어. 분자 모형. 선생님 빨리 쓰고 있어요. 그럼 분자 모형은 뭐냐면 여기가 원자면 여기다 하나씩 더 그려요. 이게 분자. 이게 수소 분자. 산소면 여기다 하나 더 그려. 산소 분자. 그럼 어떻게 돼? 2개씩 이걸 2개씩이니까 여기다 2개씩 놓으면 되잖아. 일단 얘들 2개씩 얘들 2개씩 하나씩 놨어. 이렇게 여기도 2개고 여기도 2개. 안 쪼개졌지. 근데 여기 산소가 2개 있단 말이야. 그럼 이 2개를 여기다가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으면 쪼개질 리가 없지. 그럼 산소 분자로 설명하면 수소 분자로 설명하면 즉 분자 모형으로 설명하면 여기가 쪼개지지 않게 되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분자설을 주장하고 분자 이론을 설명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분자로 설명하니까 되죠. 이게 여기 2개로 되어 있는 분자야. 얘들은 분자라고. 그럼 이게 분자면 얘들이 분자면 쪼개진 원소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기체가 원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들이 결합하여 만드는 분자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 게 아보가드로 분자 이론이야. 분자 이론. 그래서 분자 이론은 같은 부피, 같은 온도, 같은 압력 하에서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는 아보가드로 이론을 제시하면 이게 쪼개지는 문제가 사라져.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가 있다. 요것도 지우고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 정리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 우리 여기 추가 문제가 또 있어. 자, 대단한 추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문제냐? 물질의 종류인데 물질 변화의 종류 같은 걸 물어봤어. 야, 선생님 재치게 나오네. 자, 그러면 자, 한번 가볼게요. 나무가 탄다. 탄다. 이게 뭐 탄다 들어간다. 뭐죠?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 자, 그다음에 뭐 껍질 벗기거나 뭐 녹는다 이런 것들은 둘 다 물리 변화야. 이건 물리 변화야. 자, 색깔이 변하는 은수저 검게 변하는 거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되는 거야. 색깔이 변하는 거 이것도 화학 변화야. 그러니까 화학 변화는 2개 있네. 기역, 리을. 그렇죠? 물리 변화는 니은, 디귿 2개 있어. 그래서 그거를 찾으면 돼.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어떤 게 되느냐? 화학 변화가 니은, 디귿, 물리 변화가 기역, 리을. 자, 그러면 어디죠? 화학 변화가 기역, 리을. 기역, 리을, 니은, 디귿. 요거 4번을 골라주면 돼.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 보기 하면은 4번 정확하게 맞게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뭐 여기 가열의 수증기 되고 전기 분해하면 수산소인데 여기 보니까 가열하고 전기 분해하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얘는 물리 변화고 얘는 화학 변화야. 자, 그러면 얘는 물리 변화고 얘는 화학 변화가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물리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분자의 모습이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요거 이 그림을 여기다 갖다 그려야 돼. 분자의 모형은 그대로인데 간격이 더 떨어진 거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조금씩 벌어졌죠. 이렇게. 요거 리을을 해다가 요걸 맞춰줘야 돼. 리을. 그 다음에 전기 분해를 하면 화학 변화야. 분해를 하면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요 모습을 다 잃어버려.
성질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잃어버리는데 원자는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4개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 요거 4개고 그 다음에 요 원자는 또 8개가 있어야 돼. 그럼 8개 있어. 요건 4개만 있으니까 틀렸고 요건 요것만 있어서 틀렸고 요거는 어떻게 돼야 돼? 요거는 지금 다 맞죠? 요거 디귿이 우리 가야 돼. 이렇게. 요거 4개, 요거 8개가 있어. 분자로 다 됐고 요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죠. 화학 변화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가는 리을이고 나는 디귿이다. 그죠? 요렇게 우리가 정리해 줘야 돼.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특별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돈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 잘 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요것도 다시 풀기로 가야 되겠다. 그죠?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메테인 연소 반응인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연소 반응인데 옳지 않은 거. 얘가 메테인이다. 메테인은 CH4를 메테인이라고 그래. 연소한다는 거는 산소와 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산소와 반응한다? 맞는 설명이야. 근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얘는 맞게 되는 거야, 지금. 자, 생성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몇 가지냐? 생성물질 하나, 둘, 세 종류죠. 미안하다. 이게 반응물질이구나. 생성물질도 그러면 하나, 둘, 여기 3개. 그렇죠? 마찬가지야. 반응물질이 3개면 생성물질도 3개야. 왜?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아. 그렇지? 그 세 종류라고 써야 돼. 이거 틀렸네. 벌써 틀린 거는 2번에 나와 있어. 이렇게. 이거 틀렸어. 나머지는 맞겠죠. 총 분자수, 생성하는 총 분자수가 어떠냐? 총 분자수 하나, 여기 2개, 원래 3개 있었죠? 하나, 2개, 3개 똑같죠?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테인,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부피비는 앞에 개수비니까 1, 2, 1, 2 1대 2대 1대 2야. 메테인 분자 1개를 연소시키면 이게 1개를 연소시킨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산화탄소 분자 1개와 수증기 분자, 물 분자 이렇게 수증기 분자 2개가 생성된다. 이것도 맞잖아. 다 맞고 2번만 틀린 내용이야. 그래서 2번이라고 체크해주면 돼요. 자, 그럼 4번을 가볼게요. 자, 이 모형에서 설명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잠깐 볼게요. 요놈 하나, 요놈 하나, 요놈 3개죠. 여기도 하나, 3개 맞죠? 요놈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 즉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면 일단은 질량은 보존돼. 지금 이렇게 가는 변화는 화학 요놈은 그냥 그대로 있죠. 낮게 요놈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것들 요놈이 요렇게 요거 하나 요렇게 하나 만드는 거야. 화학 변화가 일어났어. 질량 보존 법칙이고 요놈들 보면 1개 대 요 2개씩 만들었잖아. 일정 성분비 법칙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2가지를 쓴다면 그렇게 써주고 만약에 1가지만 쓴다면 질량 보존이죠. 근데 여기 질량 보존과 일정 법칙 똑같이 썼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들 둘이 만들 때 얘까지는 일정 성분 법칙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요놈 2개. 요놈은 요거 1개, 요거 2개가 결합했다. 1대2로 만났다. 개수비는. 요놈들은 아직 못 만났죠. 그래서 2가지 법칙을 일정 성분비 법칙, 질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해 주면 돼.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자, 5번에 보면 탄산나트륨하고 염화칼슘 수용을 섞었을 때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은 아래와 같대. 그럼 기역 리을 사이의 질량 관계를 물어봐. 질량 관계. 자, 질량 관계는 간단해. 요 화살표 왼쪽은 반응물질인데 반응물질의 질량의 합과 생성물질의 질량의 합은 같지. 각각의 질량은 내가 뭔지 몰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반응물질의 기역 리은과 디귿 리을을 더했을 때 같다라고 하는 질량 보존 법칙 요 4번을 골라야 되는 거야. 4번. 그죠? 나머지는 아니야. 4번은 질량 보존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6번은 지금 A와 B가 구성하는 것이 나왔는데 A와 B를 만들려면 A와 B가 섞여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4대 1로 만났는데 질량 B가 얘는 8대 2 질량 B 4대 1 되겠죠. 똑같죠? 12대 3도 여전히 4대 1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A와 B가 질량 B가 4대 1로 만나서 5라고 하는 걸 만든다는 거야. 즉 A, B를 굳이나 쓴다면 여기 4대 1대 5가 되는 거야. A, B는 5라면 A와 B의 질량 B는 4대 1인 거야. 자, 그거를 지금 여기서 알고 내용을 아래 물어봤는데 20g의 A라고 그랬어. 그럼 A에다가 여기다 20이라고 쓰라는 거야. 그럼 A는 지금 20g인데 6g의 B를 반응했대. 6g. 자, B를 6g을 줬다는 거야. 여기다가.
근데 문제는 얘가 20이면 4대 1로 만나야 되잖아. 그럼 4가 20이 되면 5배죠. 그럼 얘도 5배를 하면 얘는 5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5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6을 줬대. 6g을 B를 6g을 주면 B는 5g만 반응하고 1g이 남겠지. 6g에서. 그래서 반응 후 남은 물질의 종류는 B고 질량은 얼마냐? 1g이 나왔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요것도 평가 문제 낼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니까. 그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선생님이 이제 지워볼게요. 자, 그렇다면 요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를 갈게. A와 B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일정 성분비 법칙은 A와 B의 질량비가 4대 1로 되는 거다.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여기서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자, A와 B를 구성할 때 A와 B의 질량비는 4대 1이다. 즉,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 A와 B의 질량비는 4대 1로 일정하다. A, B를 구성하는 질량비가 4대 1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싶은 거죠. 얘는. 자, 그럼 지우고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진짜로. 자, 이제 두 문제가 남았네. 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여기 보세요. 수소가 하나, 둘, 3부피야. 질소는 1부피고 암모니아는 2부피야. 여기 2부피. 그 3대 1대 2로 만나고 있어. 기체 반응이야. 이 기체 반응.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3H2N2 이것이 요거를 증하는 거니까 맞지. 화학 반응의 개수비는 분자수비고 부피비 관계가 성립한다. 맞지. 모두 곤란해. 옳은 거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를 가볼게요.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수소가 15ml 줬대요. 자, 수소 15ml니까 여기 3부피니까 얘가 5. 얘가 5. 얘가 5면 15가 되죠. 그렇죠? 그럼 질소는 10ml 줬대. 10. 근데 요 하나짜리 부피니까 얘는 5면 될 것 같아. 5. 3대 1로 만나니까. 얘를 10을 줬다 해서 10이 다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 부피가 한 부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한 부피로 5라고 내가 정했으면 아까 15를 줬으니까 5로 한번 해본 거야. 그럼 얘가 5면 된다고. 5. 그럼 10은 다 사용하지 않아. 5만 사용하는 거야. 그럼 암모니아는 얼마 생성되냐? 이게 암모니아인데 얘는 2부피잖아. 그럼 이게 하나가 5부피니까 얘는 5가 되고 얘도 5가 되니까 암모니아는 10 만드는 거야. 10. 25 아니야. 10ml 반응하면 암모니아가 10ml 나온다. 그럼 애들이 되게 헷갈리겠죠. 수소가 15고 질소가 10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선생님 암모니아가 10 나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지. 근데 얘들은 만나는 게 레시피가 3대 1대 1이니까 부피비가. 그러니까 3대 1대 1을 꼭 지켜줘야 돼. 그 레시피대로. 수소가 15가 왔어? 그러면 3대 1이니까 질소는 5면 돼? 그럼 암모니아는 10을 만들겠지. 3대 1대 2니까. 그럼 만약에 질소가 10이야. 내가 10을 다 사용하고 싶으면 수소는 30ml가 필요한 거야. 근데 수소는 지금 15만 왔으니까 30이 와야 되는데 15만 왔으니까 얘는 없잖아. 더 이상 반응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질소를 줄여야지. 얘는 15밖에 없으니. 15를 다 사용하고 질소는 5만 사용하면 10에서 5를 뺀 나머지가 5가 남게 되는 거야. 그치? 10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요 문제야. 요것도 시험에 낼 거야.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요것도. 자, 근데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리얼을 한번 가볼게요. 리얼. 자, 여기 보니까 스님 얘기했어. 기체의 종류가 다른다 하더라도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는 같다라고 그랬어. 이게 아보가드로 분자 이론이야. 아보가드로 분자설로 했는데 분자 이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자 같은 부피,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 같은이 4번 들어온다. 같은 부피,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자, 한번 따라 볼게. 같은 부피,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는 같은이 마지막 같은 분자의 개수가 들어있다. 이게 아보가드로 분자 이론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개 있으면 여기도 한 개 있고 여기도 한 개 있고 여기도 한 개 있고 여기도 한 개 있고 여기도 한 개 있어야 돼. 한 개 있다라고 내가 약속을 하면 다 한 개씩 있어야 돼. 종류가 달라도. 이게 원칙이야.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분자 이론에 보면 0도씨 1기압
atmosphere 0도씨 일기압 22.4 리터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약속은 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뭐 너무 어렵지만 요 내용은 그냥 패스하자.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세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 이거는 알아야 돼. 몇 개인지는 몰라도 돼 그냥. 자, 여기까지 한번 패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영상은 나무가 연소하는 모습이다. 그런가요? 한번 볼게요. 오, 잘 타고 있죠? 나무의 연소와 열에너지 출입 방향이 다른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뭐냐면 연소 반응, 산소와 결합하는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발열 반응. 열이 피어나. 열이 나오는 반응이 연소 반응이 들어갔고, 자, 금속과 산이 만나는 거야. 금속과 산이 만나는 반응. 또 산과 염기가 만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했고, 또 자, 금속이 녹쓰는 반응. 금속이 녹슨다. 역시 산화죠. 자, 이게 산화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게 손난로 만들 때 이런 경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다 발열 반응인데 이게 아닌 거야. 에너지 출입의 방향, 즉 열이 바깥으로 나오느냐, 이 반응하는 계에서 바깥으로 열이 나오느냐, 아니면 열이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발열이라면 얘는 흡열이 되겠죠.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는 발열이하고 흡열이 방향이 다른 거야. 그걸 두 개 중에서 다른 걸 골라봐라 그랬으니까 아래쪽을 내려가 보면 되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있는가 볼게요. 5개가 있나? 그렇죠. 5개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철이 녹쓰는 반응은 발열이라고 그랬어. 연소 반응 발열이라고 그랬어. 마그네슘과 염산은 이게 금속이야. 그러니까 금속과 산의 반응은 발열이라고 그랬어. 자, 산과 암모니아의 반응, 요거 발열이야. 산과 염기의 반응이야. 그럼 발열이야. 그럼 하나 남은 게 있네. 탄산수소 나트륨 분해의 반응은 저절로 안 일어나. 분해는 열을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 우리 탄산수소 나트륨을 분해할 때 빵이죠. 베이킹 파우더의 분해인데 요것이 부풀어. 열을 받으면, 열을 흡수하면 부풀어.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뽕뽕뽕뽕 나온다고 그랬어. 이게 뭐냐? CO2.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등등등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거는 흡열 반응이야. 열을 흡수한다. 흡열 반응. 알겠죠? 이 놈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했어. 자, 우리가 이제 왜 흡열 반응에 관한 얘기까지 했으니까. 자, 그러면 8번까지 우리가 쫙 정리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다 보니까 웬만한 건 2번, 3번, 4번 반복하다 보니까 웬만한 건 이해가 돼.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반복학습 여러분 들어서 여러분들 것으로 해주셔야 돼. 2번, 3번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와 비슷한 문항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 필요하다면 문제지를 한번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교과서를 10번 읽는다든지.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